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부동산 개발업체의 부회장으로 활동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대림 후보는 인허가에는 개입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야권 후보들은 후보를 사퇴하라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문대림 후보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직후인 지난 2013년 사용했던 명함입니다. 부회장이라는 직함 아래 부동산 개발과 건설업체 두 군데의 이름과 함께 문 후보의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명함에 적힌 부동산 개발업체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2012년 8월 설립된 이 업체는 제주시 애월읍에 쇼핑 아울렛을 추진하려다 실패했습니다. 지금은 제주의 사무실은 비워둔 채 서울 강남의 또 다른 사무실로 연락하라는 메모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2011년도까지 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인허가를 했는데 더 이상 안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추스르기 위해서 무리장을 같이 내가 부탁을 해서 같이 와서 일을 했어요. 연봉 한 5천 정도 그때 책정하고 왔어요. 연봉 5천. 서귀포 시내 중심가에 최근 완공된 주거용 복합 건물입니다. 원룸과 오피스텔을 합쳐서 400세대, 제주에서는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곳을 문대림 후보의 명함에 나와 있는 업체들의 모기업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원룸 안에 북박이장을 벽처럼 세워 방이 3개 있는 3룸으로 바꿨다는 편법 구조 변경 논란이 일었습니다. 주차 공간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꼼수라며 인근 마을회와 초등학교까지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서귀포시는 준공 허가를 내줬습니다. 서귀포시청에서 별다른 뭐 썼던 그런 별다른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준공이 난 거죠. 탄원서 들어왔지만 어떤 시정하거나 그런 부분 시정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파문이 커지자 문대림 후보는 쇼핑 아울렛 추진 당시 6개월 정도 취업한 것은 맞지만 주거용 복합 건물 인허가에는 개입하지 않았고 지역 사회와 상생 협약을 구상하는 일만 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셨는지 사람을 만나는 걸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그 사업 추진이 이제 진행될 줄 알았는데 진행이 되질 않아서 오래 있을 이유가 없다 싶어서 그만두고 나온 일입니다. 하지만 야권 도지사 후보들은 문대림 후보가 민선 도지사 후보로서 도덕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깨끗이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오늘 정권교체 1주년과 지방선거 필승 결의 기자회견을 갖고 6.13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촛불 정신을 바탕으로 이뤄낸 정권교체를 제주에서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후보들은 결의문을 통해 제주도 공직사회가 노골적으로 선거 지원 행보를 보이는 것은 도민을 우습게 하는 것이라며 흑색 선전 등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정책 선거로 도민의 지지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제주 MBC가 제주 신보, 제주 CBS와 함께 기획한 제주도지사 후보들의 제주 현안에 대한 정책 분석 순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환경과 경제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정책과 인식 차이를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시설의 처리 용량을 넘어서는 쓰레기와 하수로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제주의 환경 수용력. 해법으로 문대림 후보는 환경 인프라 조기 구축과 수용 능력에 대한 분석을, 원희룡 후보는 쓰레기와 상하수 등 생활 밀착 인프라 확보와 환경자원 총량제 도입 등을 제시했습니다. 김방훈 후보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수돗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수도 처리 의무화와 곶자왈 절대보전 지역 포함을, 장성철 후보는 환경 인프라 설비 용량 확대와 쓰레기 자원화 방안 마련을, 고은영 후보는 대규모 개발 사업 전면 백지화와 제주 생태자원 진단 등을 해법으로 꼽았습니다. 환경훼손과 자본 투명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 김방훈 후보는 신뢰를 위한 약속 이행을 이유로 찬성했고, 문대림과 장성철, 원희룡은 개발 방향 재설정과 자본 검증 우선 등을 이유로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고은영 후보는 환경 문제가 심각해진다며 반대했습니다.
저가 관광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 속에 꾸준히 제기된 제주관광의 체질 개선 문제. 문대림 후보는 농어촌 지역 관광 활성화와 생태 지질 관광 육성을, 원희룡 후보는 저가 관광 해소와 개별 관광 확대를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김방훈 후보는 주민 주체 관광 정책과 생태 관광 활성화, 장성철 후보는 외국 시장 다변화와 외국인 개별 관광 확대, 고은영 후보는 환경부담금 도입과 마을의 수익이 되는 관광 유도를 해법으로 내놨습니다. 임금 수준은 전국 최하위이고 비정규직 비율은 전국 1위인 제주 지역 고용 상황. 일자리 문제 해법으로 문대림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향토기업 1000개 육성, 원희룡 후보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130%를 적용하는 생활임금제 확산을 공약했습니다. 김방훈 후보는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연계한 순환 경제타운 조성과 주민 우선고용제 의무 적용을, 장성철 후보는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실질소득 향상과 투자 방식의 기업 창업 지원을, 고은영 후보는 투자진흥지구 정규직 채용 의무화와 민간 위탁사업장 직영제 실시를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제주를 찾아 제주도당 도의원 예비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오늘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의 제왕적 권력 행사로 도민 공동체가 위태롭게 됐다며 거침없는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의당을 제주도 의회 제1야당으로 만들어달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에서는 제주도 의회 지역구 의원 2명과 비례의원 3명 등 모두 5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이 오는 6.13 지방선거 제주도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성문 교육감 예비후보는 오늘 제주도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비롯한 교육복지 확대와 고교체제 개편 완성, 그리고 제주교육 공론화위원회 운영 등 5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제주도 교육청은 교육감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이계영 부교육감이 다음 달 13일까지 권한 대행체제를 유지합니다. 뜻하지 않은 화재로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은 저소득층 주민들은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과 생계 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소방방재청과 민간기업이 힘을 합쳐 피해 주민들에게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주택 지붕에서 하얀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서귀포 시내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지난달 2일.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지은 지 60년 된 집이 모두 새카맣게 타버렸고 노모와 아들, 손녀 등 4명이 함께 살던 일가족이 하루아침에 보금자리를 잃고 친척 집에 머무르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들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소방당국은 민간 기업의 지원을 받아 새 집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요. 저희들이 이제 당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는데 전부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도움 준다는 걸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화재 피해 주민들에게 새 집을 지어주는 사업은 제주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주축이 돼 청소와 철거 작업에 팔을 걷어붙였고 이달 중순 신축 공사가 시작됩니다. 힘든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화재가 빨리 극복이 돼서 다시 새로운 어떤 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보탬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화재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이 새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집짓기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회초년생을 채용한 기업에게 6달 동안 매달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만 15세에서 39세 사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고 연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이며 상시 근로자 3명 이상인 4대 보험 가입 업체입니다. 또한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월급을 190만 원 이상으로 올리면 2년 동안 매달 7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9년 전 제주에서 발생했던 보육교사 피살 장기 미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재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기존 부검 결과의 사망 시점과 동물 실험의 사망 시점이 다른 부분에 대해 지난 4일 법의학 감정을 의뢰했고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용의자의 과거 진술과 녹화 자료를 재분석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사건 해결의 핵심 단서를 확보했으며 전담반을 구성해 용의자를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제주시 애월읍 구원포구에서 보호 대상종인 붉은 바다거북 한 마리가 죽은 채 바다에 떠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발견된 바다거북은 길이 75cm, 폭 55cm의 크기로 사체가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고 불법 포획 흔적은 없었다고 해경은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재판부는 절도죄로 복역하다 출소 한 달 만에 또다시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6살 이모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